김제동 강연이 논란이에요. 뭐 몇 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죠. 자세한 건 아실 테니 생략할게요. 일단 사실만 볼게요. 김제동 강연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도 없고 강연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연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불법은 없지만 고액의 강연료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에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김제동의 강연료는 김제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시장의 수요가 결정한 말 그대로 시장 가격이에요. 그러면 김제동 지금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죠? 누가 왜 욕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따로 살펴볼 문제지만 세금과 언행불일치 두 가지로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국가의 세금이라는 거. 돈도 없는 지자체가 고액의 강연료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돈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재정 자립도가 50%가 넘는 지자체는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것도 광역자치단체 말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전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김제동 강연에 갖다 붙인다? 이건 급식에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 콕 집어서 넌 고기 먹는 금수저지하고 왕따 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교묘하게 사실을 편집해서 갖다 붙이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대구시는 3억 5천만 원을 써서 대구시의 로고, 동그라미, 이 색깔만 바꿨어요. 3억 5천만 원 써서.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놓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돈 잘 쓴 거 아닌가요? 심지어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중에 수요가 많은 김제동을 섭외한 건데 말이죠. 다음 언행불일치예요. 목사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다면서 평등을 강조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 이게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회 살고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죠? 그리고 김제동은 연예인이에요. 그것도 수요가 아주 많은 베테랑 연예인. 김제동은 시장의 룰을 지킨 거예요. 연예계라고 하는 동네의 룰,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의 룰. 그런 김제동이 강연료를 깎는다? 그럼 시장이 뒤집어져요. 곱창골목에서 가장 잘 나간 원조집이 가격을 반값에 판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룰을 뒤집는 겁니다. 그 동네가 발칵 뒤집힐 일이죠. 그럼 망치, 뭐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좋은 말도 못합니까?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하라고요? 김제동이 신이에요? 김제동은 그나마 자기가 말한 걸 지키려고 시장의 룰도 지키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무료 강연도 많이 하잖아요. 김제동이 사기를 쳤습니까? 김제동 같은 위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도 파괴되지 않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겠죠? 땡큐죠. 저는 김제동이 아주 위축되지 말고 강연도 계속하고 기부도 계속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말한 대로 행동하라? 이거야말로 위선이죠. 말한 대로만 살아오신 분, 그런 분만 김제동에게 돌을 던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김제동 강연료 듣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김제동 쉴드를 쳤지만 사실 김제동 강연료 듣고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질투도 나고 억울했어요. 왜 이렇게 돈을 쉽게 많이 버는 거야? 난 이렇게 발버둥 쳐도 돌아보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데 정말 허무했어요. 진짜요? 여러분도죠? 그렇죠?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제동에 대한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 액수만 듣고 그냥 화가 나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김제동이 쓰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김제동, 김어준 이런 좌편향 인사들, 아니 뭐 저는 김제동, 김어준이 좌편향 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좌파를 못 만나봐서 그래요. 어쨌든 강연료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더라고요. 대단하죠?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치를 대중화시킨, 자신들을 고립시킨 스피커에 대한 대적 투쟁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마음에 드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안 그래요. 적어도 지금 이 현실에서 김제동의 강연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김제동이라는 인간은 좋은 인간인 것 같지만 최소한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지금과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김제동이 떠들고 다니는 더 나은 미래,
뭐 이런 거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모두가 기계적으로 평등한 그런 세상을 바라냐?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김제동 강연료를 듣고 느낀 이 더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재능이 있고 기여를 한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건 맞는 거죠. 그게 공정하고 옳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나보다 더 노력하고 재능 있고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번 돈의 액수만큼을 쉽게 한두 달 사이에 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공정을 가장한 범죄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어디가 고장난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능력과 재능 차이가 수만 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천문학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 중에 김제동처럼 자신의 노력과 재능 때문에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종종 보여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다른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혹시 기생충 보셨나요? 저는 기생충 보고 힘이 빠졌어요. 기생충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어떤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영화에서 기생충이라고 묘사되는 송강훈의 가족과 식몬의 가족이 서로 악의 다툼을 벌이다 파멸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봉준호 감독을 좋아해서 봉 감독 영화를 좀 봤는데 설국열차랑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아, 봉 감독이 포기를 했구나. 아니, 현타가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 설국열차는 말이죠. 열차 뒷칸에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막 싸워서 앞으로 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결국 열차를 탈출하는 것이 새로운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결국 탈출하잖아요. 그런데 기생충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식모 식구는 죽어서 지하, 저승세계로 가고 송강호도 결국 지하실로 들어가요. 그 저택은 또 다른 부자 외국인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살아난 아들의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마지막 대책이라는 게 고작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집을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우인가? 그 송강호 아들은 절대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절대 돈을 벌어서 기우는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기우가 세운 계획이라는 건 고작 딸과 결혼해서 그 집을 들어가겠다. 아니면 행운을 갖다 주는 수석을 붙잡고 있겠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사겠다. 이런 정도잖아요. 이거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때론 운에 기대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렇게 하면 기우의 꿈인 아버지가 구출되나요? 우리의 꿈인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살 수 있게 되나요? 영화 봐서 알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그 집 구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차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되니 열심히 살지 말고 떡고물이나 기다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 것을 뺏자는 말도 아니에요. 부잣집 주인 이선균을 죽인 송강호도 결국은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잖아요. 이선균이 죽어도 누군가는 또다시 그 집에 오잖아요. 심지어 이선균은 젠틀해요. 악이 아니에요. 다시 김제동으로 돌아올게요. 김제동은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송강호 가족과 식모 가족이 서로의 치부가 담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싸웠던 그 상징과 같은 거예요. 핸드폰을 누가 뺏었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김제동 가지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답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요즘 점점 심해지는 혐오,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혐오와 갈등의 싸움판에서 누구는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을 멈추게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미래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웃고 있는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시스템에 손을 대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일부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경쟁이 만능이고 나머지 거는 전부 공산주의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는 거다라는 애들 말장난 같은 거에 넘어가지 말고 아주 정교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우처럼 헛된 꿈을 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응시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장난치고 선동할 수 없게 온갖 갈등과 이슈 속에서 냉정하게 응시해 보는 겁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응시하고
좋은 게 있으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반대를 하거나, 또 글을 적거나, 또 투표를 하거나, 응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행동들을 냉정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충에 나온 이선균 가족도 저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해요. 송강호랑 식모 가족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제 생각에 인간은 모두 기생충 같아요. 서로 의지해서 살잖아요. 사회적 존재, 우리 다 배웠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모두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있는 기생충 같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응시하면서 열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영상인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응시해가는 10분 응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응시합시다.